안녕하세요, 밴드 매니저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내일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식시장은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고 가는 길에 안전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보통 긴 연휴를 앞둘 때는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감소하기 마련이죠. 우리 장이 열리지 않을 때 해외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나 해외 증시가 막 급등락하게 되면은 연휴가 끝나고 나서 한국 시장이 오픈할 때 이 불확실성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한국 현물 시장 순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증시 부양책과 비슷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2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한 1월 말부터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한국 주식 현물을 사고 있습니다. 저PBR 테마로 지주, 은행, 보험, 증권, 자동차, 유통, 유틸리티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과정에서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왔음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올해 들어 매우 변동성이 높은 이런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과는 다르게 현물 시장에서는 꾸준히 매수, 특히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일본에서 저PBR 증시 부양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증시가 1년간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달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번 정부에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어제 KBS와 진행한 특별 대담에서도 확인이 됐었는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위 불필요한 계급 갈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잘 되면서 투자도 늘어나고요. 주식의 평가 금액이 늘어나면서 소비도 늘어나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좋아지니까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도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급 갈등,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더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주 선진국 중에서 미국 시민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가장 높죠. 미국의 평균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의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저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16에서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거기에 대출까지 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엄청 부동산에 쏠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차트는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펀드와 같은 인다이렉트한 방법을 통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60% 가까운 미국인들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증가한 시기를 보면은 90년도서부터 2000년까지 한번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또다시 한번 증가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대,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막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밈주식이 유행했었던 시기니까 이때 증가한 거는 젊은 친구들의 투자가 늘어난 것이고, 90년도에는 왜 늘어났을까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물론 닷컴 버블 뭐 이래가지고 주식시장도 좋기는 했을 수 있지만요. 사실 보면 그때부터 미국 정부도 미국인들의 은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은퇴 계좌 혜택을 주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RA, 그래서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계좌랑 그 다음에 401K라고 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었죠. 이 401K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 저축 계획 프로그램인데, 직원이 이제 자기의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전소득으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금액만큼을 직장에서 기여금으로 제공하는 형태인 거죠. 많은 미국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지금 사상 최고치 수준이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사라졌을까? 근데 보면은 이 차트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이제는 중산층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더 많아졌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95년도서부터 상위 1%의 자산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산층들도 퇴직연금이랑 직접 투자를 통해서 주식 평가 금액이 올라갔긴 했지만, 부자일수록 금융자산의 비중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증시 상승에 더 큰 수혜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뭐냐면 한국도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고도화되었고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한국 증시를 부양시키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해서 한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안 올라가는 것보다 당연히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많겠지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과 주식에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산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어렵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잘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절대 멀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는 이제 뒤로 하고 그럼 현실로 돌아와서 정부의 의지는 되게 강하고 최근 그냥 저 PBR이기 때문에 오른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좋게 봐야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걸러내야 하는 조건을 몇 개를 설정하고 관련 종목들을 전체 상장기업 중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전체 상장기업 2,500개 중에서 찾아볼 회사들의 조건은 총 6개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실적 성장과 관련된 조건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회사들을 보면 그냥 PBR이 싼 회사들이 많이 올랐죠. 올해 실적이 역성장하는 회사더라도 PBR이 싸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올려놓고 보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그런 회사들이 계속 상승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핵심은 돈을 잘 벌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각까지 하라는 것인데 아무리 많은 배당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영업을 못해가지고 돈을 잘 벌지 못한다면 그래서 작년보다도 배당을 덜 준다라고 하면 주가가 정책 기대로 오르긴 했어도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조건은 올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실적이 작년보단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전체 2,500개 회사 중에서 622개 기업으로 추려졌습니다. 2024년 실적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회사들은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없으면 여기 포함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올해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증가는 하는데 최근 한 달간 이익 전망치가 추가 상향을 했느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왜 의미 있냐면 지금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실적이 발표되기 전후에 애널리스트들이 기존 추정치에 변경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최근 한 달간 추정치가 상향됐다라는 것은 안 그래도 올해 실적을 좋게 봤는데 더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나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추가했더니 622개 기업 중에서 확 줄어서 82개 기업으로 추려졌습니다. 이건 아마 이번 달 말에 다시 해보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2023년 4분기 실적 시즌이 다 끝나지 않아서 변화가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조건은 밸류에이션 조건인데 일단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정책 발표 이후에 1년간은 PBR이 낮은 종목들의 성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스크리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81개 기업 중에서 39개 기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이 주주 환원에 더 신경을 써서 기업 가치를 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주당 배당금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 조건도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더라도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의지가 없다면 이번 정부 정책 방향에 동행할 수가 없겠죠. 그럼 수급적으로도 수혜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조건을 추가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39개 기업 중에서 25개 기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번 정책 발표가 매우 의미는 있지만 지난 10년간 꾸준히 영업을 잘 해왔고 또 올해도 지난 10년 실적 중에서 가장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기업이라면 정부 정책 수혜에 더불어서 실적 성장이라는 이런 큰 매력이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영업이익이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을 찾아봤더니 25개 기업 중에서 12개 기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12개 최종 기업들을 PBR이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일부 기업들은 이번 정책 기대로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도 있고요. 최근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고개를 들고 반등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반등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런 스크리닝 결과만 보고서는 여기 이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 나온 기업들은 제가 설정한 조건들에 해당되는 기업들이니까 그 조건들을 포함시킨 이유에 동의되신다라고 하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꼭 개별 기업을 따로 공부를 하시고 적어도 이 기업들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읽어보고 왜 추정치가 상향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